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르노 그랑콜레오스 방구석 리뷰 시작합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첫인상은 개인적으로 멋지더라고요. 물론 각각 하나씩 따져보면 헤드램프의 아우터라인이나 범퍼 사이드 에어 커튼 디자인이 소렌토의 그것과 유사하기도 하고, 헤드램프의 DRL은 K3와 위치나 개수가 동일하죠. 에어 인테이크 그릴 형상은 어떤 분은 K8 같다고 하시는데, 아래쪽으로 가면서 형상이 넓어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형상 자체가 유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엠블럼 아래 들어가 있는 전방 카메라 디자인도 라인을 따라서 매끈하게 잘 넣어 놓은 것 같아요. 리어램프도 세련되었는데요. 최근 몇 년 내에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리어램프 디자인이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좌우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형태가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우디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외관 디자인은 일단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으로 파워트레인에서 QM6에는 없었던 하이브리드가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소렌토와 산타페급 이상에서는 현기를 제외한 국산차 중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없었죠. 다만 배터리가 센터 터널에 위치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은 사륜이 없습니다. 반면 소렌토나 산타페는 조수석 하단에 배터리가 위치하여 프로펠러 샤프트가 센터 터널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어서 사륜 구동 옵션을 제공하고요. 무게 배분에 있어서는 센터에 배터리가 있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이 방식을 2020년 소렌토부터 산타페 카니발 하이브리드까지 적용한 것을 보면 좌우 무게 배분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실내를 보면 12.5인치 스크린이 운전석 콕핏 센터 페이시아에 이어 조수석까지 총 3개의 스크린을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아우디 A8이 이 3개의 큰 스크린을 가지고 있지만 센터 페이시아 하단은 공조 컨트롤 스크린이고, 벤츠 EQS의 조수석 스크린은 영상을 보여주진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랑콜레오스의 이 대형 스크린 3개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저의 경우 가족여행을 가면서 제가 운전을 하면 M스틱으로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뒷좌석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정작 제가 내비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굳이 보려고 하면 한쪽에 30% 정도를 내비 영역으로 설정하면 작은 화면으론 볼 수 있지만 답답하죠. 하지만 그랑콜레오스는 가운데 화면에서 영상을 재생하고 지도는 운전석 콕핏 화면으로 옮겨서 보여줄 수 있고, 동시에 조수석 동승자는 별도의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탐나는 옵션입니다. 다만 일부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옵션별로 디스플레이가 2개 혹은 3개로 나눠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소비자에게 있어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자동차 옵션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이런 옵션은 다른 제조사도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기반으로 되는 것으로 보이고 5G 데이터 요금제는 구매 후 5년간 무료 제공됩니다. 다만 과도한 데이터 사용 시에는 수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네요. 제공되는 컨텐츠가 디즈니 플러스, 프라임 비디오, 애플 TV 등이 있고 쿠팡 플레이도 되는 것으로 볼 때 앱 설치를 통해서 다양한 OTT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제네시스는 유사한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서 월 7,700원의 스트리밍 플러스 요금제를 가입해야 하고 유튜브, 유플러스 모바일 TV, 왓챠, 웨이브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넷플릭스, 티빙, 스포티비 나우 등 다른 OTT 서비스는 27인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장착 차량에 한해서 지원하고요. 현대차 기아 또한 마찬가지 스트리밍 플러스 요금제 금액과 지원하는 OTT 서비스는 동일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제네시스, 현대차, 기아로 보면 5년간 사용료로 계산했을 때 46만 2천원을 지불하고도 사용할 수 없는 OTT가 많은데,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5년간 무료에 거의 대부분의 OTT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가 어느 영역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이라면 파워트레인까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에 파워트레인 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소비자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고 제조사에서도 리콜이나 무상 수리에 따른 실패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 문제 삼아왔던 직관성이라고는 전혀 없고 자리만 차지하는 오디오 컨트롤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은 스티어링 휠 안쪽에 배치되었습니다. 디테일하게 실내를 보자면 조수석 럼버 서포트, 즉 요추 받침 기능이 없네요. 보통 브로셔는 풀옵션 기준 촬영일 텐데 장거리 주행 시 허리 통증을 줄여주는 럼버 서포트 기능이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넓은 건 좋은데 3열 시트는 설계 시 아예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 많지는 않지만 소렌토 6인승으로 1년에 5번 내외로 3열을 사용하는데 그랑콜레오스는 옵션조차 없다는 부분은 아쉽네요. 그래도 3열 시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수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6명 이상 탈 일이 없고 짐 싣는 공간이 더 중요한 소비자에겐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 2열 열선 버튼은 센터 콘솔 뒤쪽에 자리하고 있죠. 이게 정상입니다. 기존의 QM6를 보시면
암레스트를 열어야만 열선 버튼이 있었는데 QM6는 제네시스 G80처럼 고급 세단이 아니에요. 암레스트를 항상 내리고 타는 고급차가 아니라 대중 브랜드란 말입니다. 2열 열선 버튼을 암레스트 앞쪽에 배치한 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운전 보조 옵션은 진짜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서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랑 콜리오스 가격만 잘 넣으면 3,500에서 최대 4,500 사이로만 나와준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춘 차량이었습니다. 르노에서 그동안 신차가 없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공들여온 모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만큼 이 그랑 콜레오스가 판매 실적이 잘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야 현재 대한민국의 현대차 기아 과점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그들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절대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비싸면 안 됩니다. 르노는 정비 인프라적인 부분이 현대차 기아 대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비 비용도 높기로 유명하니까요. 차량 가격만이라도 상대적으로 낮아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그랑클래스가 공개된 시점에 홍보 담당자의 패미 논란으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런 일을 겪은 만큼 내부적으로 체제를 다시 갖추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랑콜레오스는 패미 논란으로 판매 실적이 꺾여서는 안 될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동안 르노의 홍보부서 외의 수많은 직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